Always on your side victory. 그리고 학생이 다치지 않는 입시 빅토리.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랩 이우승 대표입니다. 저번 대학라인 짜기 일부 방송에 이어서 오늘은 유형별 대학라인 짜기 방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학생들마다 놓인 상황이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스스로 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자 방송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학 라인을 짜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합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학생부 종합전형 절대적인 비결 없고 오늘은 특히나 더 주관적인 방송이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점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다양한 대학이 존재합니다. 학교마다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를 하고 선발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유리한 대학을 찾기 전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나의 현실적인 상태를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면접이 높은 학교에 갈 수 있을 정도로 면접에 자신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컨설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심도 있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기소개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오랜 시간을 들여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수능 최저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지 등등을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전공 적합성은 얼마나 되는지, 성적은 상승하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 그리고 평범한 고등학교인지 아닌지, 우리 학교 3등급은 주로 몇 등급이 합격을 하는지를 파악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수능 최저를 어디까지 잡을 수 있는지 알고 있다면 대학 라인을 짜는 데 매우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 라인 선정 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희망 대학은 나보다 등급이 높을 것이다. 둘째, 미희망 대학은 현실적으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교보다 등급이 낮겠죠. 내가 2.0 등급을 받았는데 그 밑에 대학을 쓰고 싶진 않을 테니까요. 그럼 나의 경쟁자들은 나보다 높은 등급의 학생들일 것이고, 나는 나보다 높은 등급의 학생들을 물리치고 내가 뽑혀야 합니다. 그죠? 그럼 입학사정관님이 등급도 비교적 낮은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가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어필이 되어야겠습니다. 가장 우선시되는 부분은 나의 위치를 평가해 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역량이 더 뛰어난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글로 작성된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형광펜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빨간색, 전공적 합성이라고 보이는 것은 파란색, 인성으로 보이는 것은 노란색으로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컨설팅을 안 받는다는 가정하에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시를 들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요소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업 역량이란 말 그대로 보여지는 숫자로 공부를 잘 하느냐, 성적은 오르고 있느냐, 그리고 책을 읽고 활동했다면 더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수학에 필요한 교과목을 공부하고 성취 동기를 가져서 고난이도 문제를 풀거나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학문에 대한 열의가 있고 그 발전 정도가 높다면 학업 역량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학업 역량이라고 하니까 빨간 형광펜으로 쭉 그어보면서 찾아보는 겁니다. 두 번째, 전공 역량이자 전공 적합성 평가 부분입니다. 전공 관련 과목이 많고 성적이 좋으면 추가 점수, 전공 관련 활동이 깊으면, 많은 게 아니에요, 깊으면 추가 점수, 활동의 과정이 구체적이면 추가 점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란 형광펜으로 진로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고 수준 높은 성취를 보인 활동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간색으로도 칠하고 파란색으로도 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 전공 관련 활동을 했다면 파란색으로 칠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의문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공 관련 활동이 뭔지 잘 모르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도 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갈 대학교의 커리큘럼을 보는 거죠. 매번 강조드리지만 반드시 커리큘럼과 인재상을 봐야 합니다. 생각보다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가 뭘 배우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양대 경영학과에서는 경제, 국제 경영, 마케팅, 생산 관리, 재무, 금융, 인사, 조직, 회계에 대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그럼 이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활동과 비교해 보면서 회계가 있다면 경영 전공성이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겠죠. 또한 마케팅도 있겠고 국제 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기업 조사도 하셨을 겁니다. 근데 내가 준비한 길과 한양대 경영이 맞지 않다면 그것 또한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내가 경영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재무 금융 파트나 혹은 이제 회계 파트만 너무 판 것 같다? 그러면 경제학과를 준비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겠죠. 이렇게 커리큘럼과 비교하면서 본인의 생활기록부를 이리 보고 저리 본다면 내가 경영을 지원하는 게 맞는지, 경제를 지원하는 게 맞는지, 혹은 마케팅만 열심히 파서 광고 홍보학과에 지원하는 게 맞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인성 파트인데요. 인성이라고 크게 써져 있지만 인성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의 우수한 결과물을 만들어 봤냐입니다. 나의 역할로 인해 공동체가 우수한 결과물을 만들었다면 추가 점수, 멘토 멘티 또한 중요합니다. 지식을 나눈 경험, 그 지식은 학업 역량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멘토 멘티를 참여하는 모습은 좋게 평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평가 방식도 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께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학생을 평가해주는 모습이 가끔 보입니다. 한 선생님의 평가가 아닌 모든 선생님이 그렇게 평가했다면 이 학생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입학사정관님께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회에 진출하기에 앞서 가장 큰 관문인 대학교에서 인성평가를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10년 전에 생각하지도 못할 일들이 지금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곤 합니다. 올바른 사회를 가기 위해 학업 역량의 비중도 중요하겠지만 인성 역량의 평가 부분을 늘려야 정말 우수한 인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변화된 학생부 종합전형평가에서 다양한 분야로 흡수된 발전 가능성 평가입니다. 발전 가능성은 사실 발전 가능성 하나로 국한되어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학업 역량의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의 발전 가능성, 인성의 발전 가능성 이렇게 세 개로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학년이 증가할수록 성적이 올라간다면 학업 역량의 발전 가능성, 학년이 증가할수록 전공에 대한 활동과 깊이가 다양한 탐구 결과로 나타난다면 전공 적합성의 발전 가능성, 학년이 증가할수록 리더십이나 문제 해결을 한 경우에는 인성의 발전 가능성으로 평가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단순히 영상을 보기만 하신 분들이라면 생기부가 깨끗할 것이지만 실제로 해본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생활기록부가 형형색색의 모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이 본인의 자기소개서 소재거리이자 면접 질문들일 것입니다. 정말 큰 차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해보는 거 면접 준비도 갈취할 수 있게 자기소개서 소재도 같이 짤 수 있게 실제로 직접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아니고 대략적인 느낌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정말 학부모와 학생 입장에서 글을 한번 써봤는데요. 학업 역량은 조금 아쉬울 것 같고 성적도 막 엄청 상승한 건 아니고 전공성은 커리큘럼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다. 학교에서 나만 생기부 관리하는 것 같다. 수상, 독서도 좀 괜찮다. 멘토 멘티 그냥 한두 번 해봤고 선생님이 나를 공부 빼고 다 잘하는 학생이라고 매번 칭찬해 주신다. 자, 이렇게 나를 숫자로 표현하긴 어렵겠지만 생활기록부에 형광펜 된 것들을 보며 전공성이 많은지, 학업 역량이 많은지, 인성이 많은지 어느 정도는 색깔로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위의 학생은 전공성을 가장 높이 보는 대학, 그리고 학업 역량을 다소 덜 보는 대학으로 지원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럼 본인의 현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수도권 정말 평범한 일반고 2.5등급이고 전공성은 학업보다 좀 괜찮은 것 같고 수능 최저는 6평을 보니까 한 2합 5 정도는 할 수 있겠더라. 경영을 희망하지만 학교를 높일 수 있다면 조금 바꿔도 괜찮다. 단 철학과 이런 건 싫다. 그리고 가능하면 서울에서 다니고 싶고 그리고 면접과 자기소개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혼자서 열심히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우리한테 유리한 대학교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공성이 제일 좋고 학업 역량이 다소 약한 나를 위한 대학은 어디인가를 찾아봐야겠죠.
보이시는 자료는 울산 진로진학센터에서 발췌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직접 모집 요강을 확인하여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변화된 생기부로 4대 요소로 선발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으니까요. 일단 완전 일반고 2.5인 나는 서연고 서성하는 조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나다 순이니까 일단 건국대 한번 보겠습니다. 학업 역량이 20%네요. 전공성은 30%이고요. 경희대 내어 볼까요? 학업 역량은 30%이고 전공성이 30%네요. 건국대학교는 경희대보다 학업 역량이 작으니까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모집 요강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화된 생활기록부 평가 방법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조금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국민대 한번 볼까요? 학업 능력이 15%, 전공 잠재력이 25%입니다. 여기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고민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려대 혹시 몰라서 한번 볼까? 아이고, 학업 역량이 40%나 차지하고 있네요. 깔끔하게 포기. 어차피 최저도 어려웠어. 이렇게 내가 갈 수 있는 대학과 갈 수 없는 대학을 나누고 나에게 유리하게 평가하는 학교와 불리하게 평가하는 학교를 나눠 보는 거죠. 또한 학교에서 전공성과 학업 역량보다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성실하며 정말 남들을 챙기고 모범적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든다고 생각이 하는데요. 이런 학생들의 경우는 그런 평가를 더 많이 보는 학교를 찾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평가 방법에서 이렇게 기본 품성, 리더십, 지원 동기 이런 것들을 1순위 성적인 학교들도 있으니까요.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잘 찾아보시라고 대학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봐야 될 부분은 3년치의 인원의 변화와 입시 결과 확인입니다. 경영학과를 희망한다고 했으니까요. 경영학과 위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과 평균 등급 2.86 이렇게 있고요. 최저는 5.2등급인 2021학년도 이제 평균 두드림이 있고요. 평균 3.27과 최저 5.21 등급인 2022학년도가 있습니다. 작년보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이 안 들어왔네 라고 보기보단 특목고가 들어오는 학교구나 를 먼저 파악하시고, 두 번째, 특목고의 학생들이 많이 선발되었구나 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한 올해의 경우 경영, 회계, 경영정보 등 인원이 다소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과 경쟁률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올해와 비슷한 결과값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물론 작년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 600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동국대가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700점 만점으로 교과 비중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올 1등급과 올 4등급의 차이가 10점 안쪽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변화는 학교장 추천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다른 점은 2021학년도엔 학교장 추천이 서류 100%로 선발했고 2022학년도엔 교과 10과목 600점 만점이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왜 동국대 두드림 이야기하는데 학교장 추천 전형 이야기하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2022학년도에 교과와 서류를 함께 평가하는 학교장으로 인해 일반고 학생들이 다소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두드림에 있었던 친구들이 몰릴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21학년도에 두드림의 특목고와 일반고가 함께 있었다고 하지만 2022학년도엔 두드림에는 작년보다 특목고 학생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2021학년도엔 학교장이나 두드림이나 서류 100%를 선발했다면 이젠 특목고가 동국대를 지원할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학교장보단 두드림이 좀 더 편해 보일 테니까요. 물론 등급의 격차가 크지 않아서 학교장으로도 쓸 수 있는 가능성은 다분합니다. 세 번째, 내가 쓸 대학이 특목고가 지원이 가능한지 지원이 불가능한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두드림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해서 경영학과 위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원자들의 평균입니다. 지원자 평균을 보니까 두드림은 3.35, 학교장 추천은 2.67입니다. 두드림은 3.35 등급이 총 지원자의 평균이었으나 1단계 합격자 평균은 3.05였습니다. 1등급 때 제외, 2등급 때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2등급부터 3등급의 비율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최종 합격을 보아하니 1단계 평균보다 최종 평균이 더 낮은 3.27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저는 5.2를 보여줬고요.
이는 일반고 특목고 비율이 섞여서 1단계를 준비했는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5.21등급이 서류 점수가 매우 높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입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을 보면 지원자 평균이 2.67인 반면 합격자 평균은 2.63입니다. 2.6등급대 지원자 혹은 그 이상의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이뤄냈고 2.6등급이라는 것은 2등급 4개, 3등급 6개 정도인 학생들이 많이 선발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저 등급이 4.5등급인 걸로 보아 4등급 5개, 5등급 5개인 학생이 선발된 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600점 만점에서 6점이 까이더라도 서류 40%에서 얼마나 높은 점수를 받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낮더라도 합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특목고가 들어오는 학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배수의 조건과 면접의 크기입니다. 내가 나보다 좋은 대학에 합격하려면 배수가 적은 1단계 합격보다 많은 배수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면접으로 어떻게든 뒤집을 수 있는 변수를 만들면 좋겠고, 면접의 크기가 30%보다 더 높은 배수가 있다면 뒤집을 수 있는 변수를 만들 수 있겠죠. 내가 면접에 자신이 있고 누군가가 내 면접을 도와줄 수 있다면 배수가 많은 대학을 찾아야겠죠. 보니까 명지대, 동덕여대 5배수, 그리고 가천대가 4배수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학교 중에서 면접의 비율이 높은 대학을 찾아보니까 가천대가 50%나 보고요. 동덕여대가 50%가 보입니다. 만약 내가 말을 정말 잘하고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이렇게 내가 성적이 부족해도 혹시나 합격하는 마음에서 지원을 한다면 배수가 높고 면접의 비중이 높은 대학을 찾는 것이 나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소극적이고 말하는 게 다소 힘들다라고 판단한다면 이런 대학들은 피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대학교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동점자 처리 기준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1단계 동점자 처리 기준에서 면접고사 환산 점수가 높은 학교들, 이런 학교들을 찾아보는 것도 정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자기소개서까지 있는 대학이라면, 그리고 내가 그 자기소개서를 잘 쓸 수 있는 학생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나에게 좋은 대학일 것입니다. 만약 내가 면접도 잘 볼 자신이 있고 자기소개서도 열심히 준비한다면 위의 학생은 자기소개서로 서류 보충도 가능하고 면접의 배수도 높고 면접의 비중도 높은 가천대, 동덕여대가 본인에게 높은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유리한 대학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위치를 파악하고 학교의 평가를 찾아보면 더 좋은 평가 방법을 가진 대학을 내 입맛에 맞춰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본인에게 유리한 대학교를 찾고 이제 대학 라인을 어느 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공적 합성을 많이 보는 대학을 찾아야 하는데 건국대, 경희대, 중앙대가 면접날이 겹칩니다. 그럼 통합 역량을 20%를 보는 중앙대보다는 전공성을 많이 보는 경희대와 건국대 중에서 고민을 하실 겁니다. 우리 학생이 융합적 능력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면 경희대를 지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 다음은 동국대학교인데요. 동국대 두드림 역시 전공성을 많이 보는 학교 중에 하나이며 중경권과 면접날이 겹치지 않아서 지원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국민대학교와 숭실대일 텐데요. 프론티어와 SSU 미래인재가 11월 26일과 11월 27일로 면접날이 겹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학교가 더 어울릴지 생활기록부가 완성되고 난 다음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쓸 대학이 많이 없다면 국민대를 학교생활 우수자로 변경하여 국민대와 숭실대 2개 대학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등급이면 광명상가 라인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이라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기록부가 나오기 전에 큰 틀을 잡아놓고 생활기록부 3학년께 완벽하게 나오면 그때 조금 더 수정을 하고 정리를 하여서 완벽한 대학 라인을 도출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당장 6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가지고 대학 라인을 짜야 되는데 내가 정시로 어느 정도 대학 라인까지 갈 수 있는지 고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대입정보 포털 사이트에서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 대입정보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성적 분석을 누르고 두 번째 수능 성적 분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6평 성적을 이렇게 기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 수능 성적 분석 밑에 있는 이 대학별 성적 분석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창이 뜨는데 거기서 수시와 정시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정시를 클릭하고 대학, 학교, 학과명을 선택합니다. 저는 가천대학교 이렇게 인문사회계열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경영학과, 경찰행정, 관광경영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과별로 본인의 점수가 뜨게 되는데 6평으로 대략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 내 점수가 85.15가 나오네요. 그리고 작년 70%는 관광경영이 80.xx, 경제가 81.xx, 경찰행정이 85.xx였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점수를 찾아보고자 가천대학교 2022학년도 정시 컷을 오른쪽 그림처럼 찾아보니까 관광경영이 80.31, 경제학이 81, 경찰행정이 85.29였습니다. 그럼 적어도 내가 6월 점수로 기준을 했을 때 가천대 정도는 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9평을 보고도 비슷한 점수가 나온다면 가천대를 잡고 위로 대학 라인을 올려야 합리적인 대학 라인이 도출될 것입니다. 빅토리 입시랩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대학 라인을 잡는 순서를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고3 학생들 방학했죠. 방학한 학생들은 1학년, 2학년 생기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고 오늘 저와 함께한 것처럼 큰 대학 라인을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3학년 생기부 아직 안 나왔고 대학 라인의 기준인 9평 성적도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완벽한 대학 라인을 도출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큰 틀의 대학 라인을 잡아보면 내가 어떤 대학을, 어떤 학과를 자기소개서를 준비해야 하는지 대략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럼 자기소개서를 이제 준비해야겠죠. 그리고 개학이 한 8월 16일 정도부터 할 텐데 그 이후에 완벽한 생활기록부가 나오고 8월 31일 9평 성적을 분석해보면 그제서야 완벽한 대학 라인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대학 라인이 완성이 되고 수능최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능최저를 준비하고 자소서는 이때쯤에 거의 완성 단계가 돌입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접 준비를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빅토리가 생각하는 대학 라인의 순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 대학 라인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유리한 학교는 어딘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막연하게 성적 된다고, 준비한 학과 있다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뭘 더 찾아야 하는지 이 시기를 준비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빅토리 입시랩의 이우승 대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